안녕하십니까, 속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필요비와 유익비 그 2편 유익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얘기 드릴 유익비에 대해서는 특히 전세나 월세 등 세를 들어 살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먼저 유익비란 어떤 비용을 유익비라고 하는가 하면은요,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다.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다. 이렇게 글만 읽어서는 그 뜻이 이렇게 쉽게 와닿는 내용은 아닙니다. 그러면 물건을 개량한다는 게 어떤 거를 개량하는가? 그 유익비에 들어가는 항목을 살펴보면은요, 유익비란 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변기, 세면기, 수전, 벽지, 장판 또는 바닥, 페인팅, 전등, 공조 필터, 스위치류 및 콘센트, 싱크대, 인터폰, 시건장치, 샤시 창호, 방범창, 방충망, 비데, CCTV 이렇게 항목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필요비 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필요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, 수도시설, 벽체, 지붕, 난방시설 이렇게 주택의 기본적인 항목에 들이는 비용이라면은 유익비는 그에 비해서 좀 더 세분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존에 변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더 좋은 변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뭐 비데까지 같이 설치를 하면은 그 집의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가겠죠. 이렇게 드리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든 월세든 세를 들어가서 사실 적에 이 유익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세입자가 손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특히 신혼부부 같이 새로 출발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를 들어가더라도 신혼집이니까 잘 해놓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많거든요.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집을 수리를 하고 손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뭐 신혼집 꾸민 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잘 해놓은 데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빠르면은 2년 살고 비워줘야 하는 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집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공인중개업소에서 쓰는 계약서의 대부분은 이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에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그 항목이 거의 100%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 항목 때문에 이렇게 유익비를 많이 들였지만은 그 비용을 한 푼도 인정을 못 받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한 분쟁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그 유익비의 부담을 임대차 시에 누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그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지금 세 가지를 드러났죠. 73단은 73년도에 나온 판결이에요. 46년 전 판결이죠. 이게 무슨 판결이냐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서상에 그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한 집에 대해서 지출한 각종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본다. 그래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에요. 이 판결들이. 그래서 현재에도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 원상복구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이러한 원상복구 항목이 들어간 대로 다른 특약이 없이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임차한 집에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는 거는 뭐나 2년을 살더라도 이렇게 살고 나오면은 만족이다. 그렇다면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. 그렇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내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놓고 그냥 나가는 거는 좀 그렇다 하는 분들은 계약할 당시에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특히 언급드렸듯이 이제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유익 비용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계약할 당시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미리 어떤 부분을 손을 댈 것인가 좀 생각을 해서 그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한다거나 그 비용을 인정을 받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근데 제 경우를 봐도 이런저런 임대차 계약을 해드렸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이 들인 비용을 인정해주는 경우를 저도 한 번도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. 그런 반면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수리했는데 그 수리한 거 비용 한 푼도 인정 못 받고 이사 가야 되는 임차인은 많이 봤죠.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제 공인중개업소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그 원상복구 항목이 들어있는데 반해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어요.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보면은 특별히 원상복구에 대한 항목이 들어있지는 않고요. 대신에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서와는 좀 다르게 입주 전 수리에 대한 항목,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 이런 거는 좀 수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미리 계약 전에 요구하는 그런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임차주택의 관리 및 수선에 관한 항목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계약 전에 어떤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을 하고 어떤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그런 거를 미리 좀 정해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양식에서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은 이 법무부 양식에는 계약 중에 미리 정해 놓을 상황을 정해 놓아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소지를 좀 방지를 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법무부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주택을 임차해서 들어갈 때에 그 계약 전에 내가 들어갈 집에 어떤 보완 사항이 있는가, 수리해 놓을 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약 때에 요구를 해서 임차인이 손을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런데 들어간 후에 임차인이 손을 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 마음대로 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임대인이 그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고 그 비용을 한 푼도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. 가령 이제 지금 예를 들은 것처럼 도어록을 좋은 걸로 바꾸는 경우 그 현재 있는 손잡이를 빼고 거기에서 손을 안 대고 도어락을 바꿀 수 있는 기종이 있는 반면에 삼성에서 나온 도어락 같은 경우는 구멍을 추가로 뚫어야 되는 경우 그런 기종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그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제품을 떼고 가져갔을 경우에 그 도어락을 단열하고 뚫어놓은 구멍이 있잖아요. 그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도어락 바꾼 거를 집주인에게 비용을 요구하기는커녕 아예 문짝을 바꿔놔주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대문에 구멍을 새로 뚫어야 되는 그런 기종인 경우에는 함부로 바꾸시지 않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달려있던 기본적인 손잡이나 도어락은 함부로 버리시면 안 돼요. 왜냐하면은 이 도어락을 예를 든 게 가장 많이 이 말싸움 나는 부분이 이 도어락이거든요.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거 그래도 10몇만 원 들여서 뭐 20몇만 원 들여서 바꿔놨는데 이거 집주인이 인수를 하면 좋겠다 하는데 됐으니까 떼가라 그러는 집주인도 있거든요. 인수를 해주는 집주인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가장 적은 비용의 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집주인은 떼가라 했는데 딱 떼냈더니 구멍이 뻥 뚫려져 있네.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보고 이거 뭐야 하는 수 있거든요. 대문을 갈아주던가 아니면은 도어락을 그대로 두고 가야 되던가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도어락 같은 거 간단한 걸 바꾸는 것도
함부로 바꾸시면 곤란할 수 있다.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유익비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하셔서 되도록이면은 미리 계약할 당시에 파악해서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